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뭐 기각 소식까지 쭉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 왔는데 어제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원래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인데 네. 연휴잖아요. 연휴 때문에.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어제 당겨서 국군의 날 행사를 했고 이번에 국군이 창설된 지 75주년이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했어요. 네. 서울공항에서 서울공항에서 1차 행사를 하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후 4시에 강화문 광장에서도 하고 음. 이렇게 했었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많다. 뭐 우선은 뭐 날씨가 비가 네. 와가지고 네. 뭐 그동안 준비를 해왔던 비행, 네. 뭐 이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좀 보니까 어제 시가행진 방송하는 걸 쭉 봤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생각보다 네. 규모나 아니면은 뭐 준비 과정이나 준비한 모습이나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국군날 행사장 10시 하는 행사를 갔었는데 예, 다녀오셨군요. 좀 작년에 다녀오셨죠. 야당을 홀대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야당 올 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과는 받았어요. 가니까 실제 저는 이번에 사성장 이재명 출신인데. 대표님이 뭐 가실 수가 없어서 네. 그리고 원내 대표도 부대 중이라서 음. 이재명 대표와 원내 대표를 대리하는 자격으로 국방부 간사가 갔었죠. 그러면 자리 배열을 예전에는 그 대표 자리 옆에 이렇게 하는데 아예 그 스탠드에 자리가 편성이 안 돼 있고 다른 저쪽 일반석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스탠드에 앉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했더니 겨우 이제 스탠드 안에 사일 때 안에 가긴 했는데 제일 뒤에 자리도 없는 데 그랬죠. 그래서 그래요? 정식으로 그때 차관을 만나서 네. 차관이 악수를 오길래 이거는 좀 너무했다. 나는 자리에는 그런 거 잘 안 따지는데 오늘은 내가 대표님과 원내대표를 대신해 그렇죠. 왔기 사실상. 때문에 그거는 격에 맞춰야 국방의 되지 않냐 간사로서. 하니까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 뭐 하면서 뭐 자기들 실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갔다 와서 제가 다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그럼요.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차관이 다시 전화 와서 예. 정중히 사과를 해서 그래, 알았다. 그럼 그 정도면 그런 일도 됐다라고 있었군요. 했죠. 네, 예. 야. 그러니까 TV 화면에 비춰지면은 김기현 뭐 대표 뭐 윤재욱 원내대표 이렇게 국민의힘만 딱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앞좌석은 그렇죠. 마치 우리 야당에서는 국군의 아무도 안 날도 간 참 것처럼. 아무도 안 간 것 같이 비춰지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것은 하나의 뭐 실수라고 해프닝이라고 보여지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경고를 했고 그렇네요. 그런 또 사과와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그걸 받아냈죠. 네. 그러니까 참 사실은 야당에 대한 대단한 그 홀대죠. 아, 그리고 거기 그렇죠. 국방위원장도 앉아 있었고 내가 국방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얘기 안 해주던가요? 배려심들이 약하더라고요. 옆에 또 자리가 몇 개 나중에 안 와서 비웠는데 자기 당 의원들 뭐 삼선 이 재선 의원들 와서 앉으라고 손짓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참 예, 배려가 없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에 대한 배려가 없죠. 그렇다고 제가 거기에서 뭐 자리 싸움 하기도 뭐 하고 그런 일이 또 네. 있었는데 우리가 참 몰랐던. 그리고 저는 또 예비역 사성장군 있잖아요. 맞아요. 예비역 사성장군 분들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다 앞열에 앉아서 그러게요. 예비역 사성장군인데. 사성장군의 자격으로 가도 그렇죠. 그렇게 더 홀대를 앞에 못 앉을 수 하는데 있는데. 사일대가 아니라 아예 그 밖에. 밖에다가 이렇게 야. 해놔서 참 씁쓸하기 시작이 됐었고요. 네. 그것은 뭐 그 실수라고 봐요. 뭐 바쁘다 보니까 대통령 행사하니까 대통령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여튼 국방부에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고 그래요. 그러면 이 참 우리가 몰랐던 야당 홀대하는 모습도 저희가 봤고 네. 행사는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러면? 저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체 부대 지휘하는 구호에서 부대 열중시어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 저희가 그래서 지적했었죠. 그 국군의 날은 정군을 지휘하는데 네. 경례 받고 기념사 할 때 부대 열중 시어를 해야 어, 돼서 열중 시어도 못해서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군을 지휘 못한.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열중 시어를 어떻게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네. 비교를 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은 잘했어요. 어. 그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고 아, 이명박 그래요. 대통령께서는 열중시 하세요 뭐 이렇게 했고 그래도 그래도 말은 하긴 했었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했어요. 부대 열중시어 어허. 또박또박.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하나 제대로 못했다고 많은 음. 질타를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왔거니 이번에는 했는데 두 번째니까 에, 잘하겠거니. 그렇게 작년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네. 올해도 역시나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 참 이런 행사를 오면은 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도 부대 열중 시어가 제대로 안 돼서 중요한 네,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네. 그래서 지휘하는. 이번에는 거기 지휘자가 네. 기념사 하기 전에 경례하잖아요. 예. 국군 통수권자한테 예. 경례를 하니까 바로 경례를 받아야 되는데 음. 경례를 잘 안 받다가 조금 그 텀이 있다가 경례를 받은 아, 거예요. 바로 받아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경례 받는 사이에 사회자가 부대 열중시어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요. 우리 대통령이 잘 못하는구나 해서 사회자가 부대 아. 열중시어 구호를 외치고 해서 그 아, 아주 그래요. 그래서 참. 제대로 된 부대 열중시어나 부대 지휘하는 모습이 음. 안 보여졌던 것이죠. 사실 국군의 날은 우리 국민들도 보지만은 북한도 보고 주변국도 다 보잖아요. 네. 북한군의 우리 열병식하면 일일이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음. 김정은이 그렇죠. 위원장의 예, 동작 하나하나에 예. 따라서 건의가 있느냐, 음. 뭐 제대로 된 통제가 되느냐, 또 그렇죠. 행사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비가 온 가운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참가한 우리 장병들이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그래서 네. 좀 애처로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분열이라든가 시가 행진을 하고 분열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최근엔 하지 않았었거든요. 좀 음.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분열하면은 왜 열병식 할 때 쫙 부대가 지나가잖아요. 네. 북한 열병식 할 때 지나가면 음. 엄정한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대열과 오가 맞고 뭐 팔동작 높이까지 다 맞추잖아요. 음. 그 정도까지 하려면 한 3개월간 집중해야 아, 되거든요. 준비를 많이 근데 우리는 했군요. 그 정도 할 수가 없죠. 네. 아마 한 2, 3주 연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군기가 없어 보여요. 북한처럼 그 정도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음. 어, 옛날 한 20년 전으로 회귀한 국군의 날 행사 네. 이런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 전 정부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행사 네,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질적인 네, 면에서는 좀 많이 달라진 게 아니냐.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흑백 TV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네, 뭐냐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 네, 한반도 대한민국에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네. 같고. 그다음 그 무기가 이제 장비라든가 무기 미사일들이 네. 지나갔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저는 주목해서 봤던 것이 현무 괴물 아, 미사일이었는데 예. 이번에 첫 선을 보였어요. 음. 저도 괴물 미사일은 보질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네. 이제 통상 탄두 무게가 위력을 결정하는데 음. 그동안은 한 500kg, 0.5톤 정도 탄두를 규제 때문에 이렇게 한미 미사일 지침 규제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네.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면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무게의 탄두 중량을 아, 만들었고 그것은 위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어제 첫 탄두가. 선을 보여서 네. 제가 생각했던 톤수와 비슷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음. 정도면은 어마무시하고 괴물 미사일이고
맞다라는 걸 했죠. 북한에서는 아마 그것을 가장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아하. 예. 그렇네요. 네. 그게 또 이제 북한이 볼 때는 위기감을 네.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네, 예. 괴물 미사일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참 어제 이제 시가행진 하면서 여러 네. 가지 뭐 평가는 네. 나오더라고요. 가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이게 평일에 아무래도 이제 오후에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 준비 과정에서도 교통 통제도 많았고 그리고 버스가 안 서서 뭐 계속 걸어다니는데 버스가 계속 안 서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여러모로 불편함도 있었던 그런 서울 도심의 시가행진이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시가행진도 시가행진이지만 거기 이제 문구가 힘에 의한 평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힘을 길러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네.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는데 이런 기준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뭐 힘에 의한 평화는 뭐 맞다고 봐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슬로건이 음, 힘을 통한 평화였어요. 힘을 통한 평화. 힘을 근데 통한 여기는 힘에 평화였는데 의한 평화.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힘에 아. 의한 평화 마치 그렇게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힘이 있어야 또 평화를 지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너무 한쪽만 치중하는 게 문제죠. 너무 힘만 강조하는 거잖아요.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군사력을 키우면서도 한쪽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힘만 강조하는 거죠. 너무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음. 그래서 저는 힘에 의한 평화는 맞다고 보는데 네. 그걸 한편으로 하면서 힘만이 아니라 대화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북한과 평화를 만드는 작업 이것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점점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제 대표적으로 균형이 없다. 그러니까 네. 어제 대표적으로 국군의 날 기념사의 메시지가 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네. 그러니까 뭐 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겠다. 네. 뭐 그동안 보여왔던 그 기조와 같은 말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북한을 겨냥해서 강대강 대립 네. 이 의지를 계속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메시지는 제가 봤을 때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정도가 그런 메시지를 내고 네. 대통령은 어떻게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권을 종식시켜야겠다 이런 메시지는 적절하지 않아요. 대통령 메시지로는 적절하지 왜냐 않다. 북한과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뭐 대화가 안 평화를 되는 거죠. 뭐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보고 내게 하고 대통령은 더 큰 뜻에서 우리 자체 군사력을 키우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헌법 정신에 의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평화도 제의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한쪽만 불균형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네. 자, 국군의 날 기념 행사까지 건군 75주년 국군의 그리고 날이었는데 또 어제 제가 국군날 기념사를 들으면서 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말로만 하는 안보다. 어. 왜냐하면은 뭐 장병들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 예, 뭐 그런 얘기. 압도적 군사력을 뭐 하겠다 하는데 장병들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저도 동의하죠. 네. 근데 말로만 해서 되겠어.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정부 측 안에서 내년 예산 국방부에서 가지고 온 예산안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한 4.5%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국방비가 오히려 주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네. 돈은 안 주면서 무슨 뭐 압도적으로 뭐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 말로만 하는 거죠. 네, 말로만 하고 있다. 네. 그래요. 이제 국군의 날 정리 좀 해봤고